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1차에 이어 발표한 2차 내각 인사 8명 중에서도 광주 전남 출신은 1명도 없었습니다. 호남 소외론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호남 소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광주 전남 출신 인사는 2차 내각 발표에서도 1명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 3명과 강원, 경남, 대전, 부산, 전북이 각각 1명씩이었고 2차 내각의 평균 나이는 59세였습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1차 내각 발표에서도 광주 전남 지역 출신은 단 1명도 발탁하지 않았던 윤석열 당선인. 지금까지 발표된 내각 인선 16명 가운데 7명이 영남 출신이라는 점은 능력 위주의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최측근 인사인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함으로써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후보자 시절 호남 소외는 있을 수 없다던 윤 당선인의 약속은 정권 시작부터 공연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또 가장 먼저 간 곳이 호남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로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은 아예 나오지를 않도록 할 것입니다. 18개 부처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만 장관 인선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장관 2개 자리 중 하나 정도에 상징적으로 광주 전남 출신을 기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영호남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영남과 호남에서 각 4명과 3명을 기용하면서 지역별 형평성을 맞췄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역 안배를 어떤 점에서는 정책적으로 항상 고려해 왔던 것이잖아요. 근데 좀 호남 인사들을 배제했다는 것은 이런 화합을 위한 정책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후보자 시절 줄기차게 국민통합을 이야기했던 윤석열 당선인. 영남 출신의 60대 남성 위주의 첫 내각을 발표하면서 노령화되고 지역 편중이 심화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핑계로 지역의 일꾼들이 할 일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엄연하게 일할 시간이 남아있는 지방의원들이 의회를 비우는 겁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큰 기능은 의결권, 행정사무감사권입니다. 주민 생활을 위한 각종 조례와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세금을 쓰는 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전남도의회가 회기 일정상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 예정돼 있던 도정 질문이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6일 지방선거 때문입니다. 정원 58명의 전남도의회 의원들 가운데 15명은 시장 군수선거 등에 도전하며 사직했습니다. 또 35명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의정활동보다 선거운동에 관심이 큰 실정입니다. 이 같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14조 원 예산을 쓰는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에 현안 질문을 하겠다는 도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서면 질문이라든가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전남도의회는 감시 견제에서 상당 부분 발을 뺀 지 오래입니다. 전남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전남도청, 전남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한 건 공식적으로 지난 1월 12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며 파행, 선거 이후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며 파행, 앞으로 정당 경선 이후 본선거운동에 돌입하며 또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의회가 이렇게 운영되어도 월 수백만 원 의정활동비와 수당은 지급됩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이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부실 시공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엔 재하도급 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초 노동자 6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와 관련해 공사 책임자 11명과 하청업체 등 법인 3곳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구별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현 구청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구입니다. 청와대 전직 비서관과 행정관, 전직 부시장과 광역의원 등의 출마로 광주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군공항과 금호타이어 이전이 최대 현안인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구는 김사모 현 청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으로 후보군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으로 후보 자격이 보류된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은 송정역을 대한민국의 역세권으로 만들고 산단에 AI 경쟁력을 불어넣어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광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이전 같은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랜드 비전을 이해할 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서민의 삶을 살피는 데는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이미 훌륭한 구청장을 경험한 광산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전 광주경제부시장은 광주 노사 상생의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제안자이자 설계자라며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로 투자와 기업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뉴딜 경제구청장이 되겠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광산은 발전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 일을 가장 잘해온 사람 박병규입니다. 박병규와 함께 광산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윤난실 전 청와대 비서관은 구청장은 실험이 아닌 실천하는 자리라며 광산구가 이룬 지난 12년의 혁신을 이어가고 40만 구민의 꿈이 자라고 실현되는 광산을 실력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광산은 광주의 심장이고 미래입니다. 광산을 더 크게 또 더 가깝게 만들고 싶습니다. 광산의 40만 3,590명의 꿈을 함께 실현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은 청와대에서 최고 행정을 익히고 훈련했다며 전통 제조업과 첨단 산업이 맞물려 활력을 찾고 전국 최고의 자치력을 가진 광산을 위해선 준비된 일꾼인 자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광산을 더 참신하게 만들겠습니다. 탁월한 해결력으로 상적한 광산구의 현안을 풀겠습니다. 광산 100년의 번영에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젊은 구청장 최치현이 해내겠습니다. 윤봉근 예비후보는 호남의 관문 광산이 디지털 시대 변화의 시점을 맞고 있다면서 지난 30년간 교육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광산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할 일 많은 광산 잘 준비된 윤봉근입니다. 그동안 많은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우리 광산 발전에 초석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광산은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젊은 도시입니다. 김학실 예비후보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는 서비스 행정과 새로운 비전 희망으로 내일이 더 나은 광산의 대전환을 시작하겠다며 광산구청장 도전에 나섰습니다. 법과 도덕적으로 흠결없고 깨끗한 후보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으로 지난 4년 동안 활동하면서 탁월한 행정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더 좋은 광산을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영순 예비후보는 광산은 이제 현장 전문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친환경, 신경제, 문화예술 도시로 광산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는 등 최고의 지자체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성으로서 구청장에 출마하기는 힘들었지만 그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젊은 청년들에게 꿈과 도전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성 구청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박시종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구는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부시장, 광역과 기초의회 의장 등 후보군이 넘치면서 광주의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박시종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의 자격 박탈 여부를 놓고 당과 후보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적발의 경우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로 재심의가 박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예비후보 측은 이의제기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데도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광주시당에서 배포했다며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2차로 현역 기초의원 13명을 포함한 25명의 기초의원 후보자를 공천 배제했습니다.
전남도당은 기초의원 후보자 406명에 대해 정밀검증과 심사를 통해 상습 음주운전과 도박, 부동산 투기 등에 연루된 후보자를 공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1, 2차에 걸쳐 공천 후보자 가운데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26명을 공천 배제했으며 현재 35명의 후보자에 대해 정밀검증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양당 독점 구조를 타파하는 정치개혁에 앞장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개혁 광주시민연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170명이 넘는 제1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표의 비례성을 실현하라는 시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최소한 광주에서라도 기초의회에 2명을 초과해 공천하지 말고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내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화물차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4시 40분쯤 광산구 장덕동의 한 중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 1톤 화물차 옆면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 56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수출이 3개월 연속 20%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증가율 차이가 큽니다. 광주 본부 세관이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 전남 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1.5% 증가한 56억 8,6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 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한 15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전남 지역 수출은 29.4%가 증가한 41억 4,300만 달러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물고기가 잇따라 폐사한 고흥 해창만 일대에서 주방세제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어류연구센터는 오늘 주민들이 의뢰한 수질검사 샘플과 어류 사체를 분석한 결과 주방세제 성분의 일종인 알킬벤젠 설포네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